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추가한 유저즈 테이블을 어, 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를 하고, 즉 슬립.sql 파일에 있는 테이블 스키마를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초기화한 테이블을 활용해서 안에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DAO 클래스를 먼저 하나 추가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도 별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DAO라고 만들고 그 안에 유저 모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이런 형태로 웹, 그 다음에 도메인, DAO 이런 형태로 일정 레이어를 두고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살펴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O 클래스를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유저 도메인을 관리하는 DAO이기 때문에 유저 DAO, 또 뭐 DAO가 약자이기 때문에 DAO 이렇게도 쓰겠는데 저는 대문자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sleep.sql 이 파일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할 때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려면 여러분들 스프링 JDBC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확히 JDBC가 맞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우선 추가해보고 아니면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뭔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 보니까 JDBC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1단계는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뭔가 마이바티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연동하지는 않겠고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JDBC 지원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스텐즈, 유저 DAO에 익스텐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저 DAO 익스텐즈 JDBC DAO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JDBC 유저 DAO를 상속을 하고요. 지금 보이는 코드와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leep.sql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 파퓰레이터스 유틸즈라는 클래스에 execute를 하면 sleep.sql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스는 클래스에 있는 post construct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면 이 유저 DAO라는 클래스가 스프링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무엇인가 초기화 작업을 필요로 할 때 이 initialize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 소스가 지금 없죠. 이런 식으로 JDBC DAO 서포트에 데이터 소스가 전달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저 DAO 클래스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유저 DAO가 사용하도록 아직 연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유저 DAO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소스를 서로 연결을 하는 설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 id 이름은 유저 DAO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유저 DAO,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로 저는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alt 스페이스를 눌러서 유저 DAO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혹시 설정 파일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여기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면 여기에 XPC가 뜨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원해 주는데 지금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DAO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쿼리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 DAO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p 콜론 한 다음에 뭔가 데이터 소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니까 데이터 소스를 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데이터 소스를 설정할 때 본 것처럼 특정 값, 문자열과 같은 값을 전달할 때는 데이터 소스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데이터 소스, 다시 레퍼런스는 뭔가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를 저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아래와 같이 유저 DAO의 데이터 소스 연결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추가한 다음에 이 설정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추가했던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테스트라는 이 JUnit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희가 사용자를 바로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를 바로 추가하기보다 먼저 저희가 앞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초기화한 이 한 명의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는지 물론 데이터베이스 콘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저 DAO 클래스에 셀렉트 쿼리를 하나 추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유저 DAO에 대한 JUnit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 폴더를 src 테스트 자바로 바꾸고 피니시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이것도 스프링 설정 파일을 뭔가 읽어와야 되니까 스프링 테스트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클래스는 뭡니까? 유저 DAO죠. 이 클래스를 저희가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와 완전히 다른 과정인 거죠. find by id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유저 DAO에 find by id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id는 뭐로 검색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추가되어 있는 자바지기로 검색을 했을 때 임포트를 하고요. 했을 때 유저 반환되는 이 유저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find by id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1 눌러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자, 이 그 JDBC DAO 서포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스프링 JDBC에서 JDBC API를 수상화한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학기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그 리팩토링, JDBC 코드를 리팩토링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같이 다음처럼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우 매퍼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new 로우 매퍼 그 다음에 이 컴파일 에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커맨드 1 눌러서 자,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result set. 자, 여기서 이 result set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유저로 매핑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유저 클래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가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값을 꺼낸 다음에 셋 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 값을 담는 클래스를 생성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담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Alt 커맨드 S 그리고 여기 보면 필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제너레이트 하겠느냐? 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폴트 생성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도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매핑을 해야 되겠죠. 매핑에서는 자, new user 첫 번째가 get string user id죠. 그리고 두 번째가 rs.get string 패스워드 두 번째 값이 이름이죠. name 마지막 값이 이메일 이렇게 추가를 끝냈습니다. 추가를 끝내고 저희가 이때 필요한 쿼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select asterisk from 테이블명은 유저죠. 대문자네요. where user id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런 다음에 get JDBC 템플릿이라는 메서드를 JDBC DAO 서포트에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DBC 템플릿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여기에 query for object 이 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SQL과 로우 매퍼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et JDBC 템플릿의 query for object에서 이 query와 SQL query와 매핑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달할 수 있는 인자가 user id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 이 유저에 담겨 있는지 한번 로깅을 진짜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정말 저희가 소개를 했던 이 데이터가 반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즉 그 이야기는 데이터 소스라는 커넥션 풀링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고 이 앞에 보이는
유저 DAO 클래스에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띄운 상태에서 이 과정들을 하나씩 확인하기보다 이 과정 중에 JUnit 같은 단위 테스트를 추가를 해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가신다면 버그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뭔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유저 DAO 코드에서 보이는 이 코드는 저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리팩토링 했던 그 JDBC 코드와 상당히 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할 부분은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create라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유저에 제가 산직이라는 사용자를 한 명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산직이, 그 다음에 이메일은 산직이 gmail.com으로 create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지금 create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db에 들어가 있는 유저를 라고 이름을 user.get 유저 아이디를 전달했을 때 앞에 생성했던 이 산직이라는 유저 아이디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저와 db 유저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create 메서드를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자, 우리가 구현할 쿼리오는 insert into users 그 다음에 value하고 4개의 값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get jdbc 템플릿, 그 다음에 update SQL문과 값들을 하나씩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변 인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name get email 이렇게 전달을 하면 리턴이 필요 없죠.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명의 사용자가 추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커맨드 F11 눌러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추가됐나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저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 이 유저 정보와 그리고 리턴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통해서 셀렉트한 이 DB 유저가 서로 같은지를 JUnit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JUnit에 handprest라는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태틱 임포트 하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 부분을 템플릿으로
추가를 해서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리페어 테스트 미니멈이라고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JUnit에 어설트 스태틱 임포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햄크레스트의 코어 매치즈라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를 임포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프리페어 테스트 미니멈 추가하면 여기 위에 두 개의 햄크레스트와 코어 매처즈와 어설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추가한 다음에 어설트 데이시라는 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 보면 어설트 데이터 액추얼이라는 변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추얼을 액추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추얼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턴된 셀렉트한 이 액추얼이라는 이 유저 값이 실제 앞에서 추가한 유저와 같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같으면 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추가가 잘 된 거죠. 자, 커맨드 F11 눌러서 짜잔 하면 페일이 납니다. 자, 보시죠. 어디서 어설트 에러가 났는지 보면 두 개를 비교했는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페일이 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개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비교하려면 이퀄즈 메서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퀄즈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JUnit 테스트에 페일이 납니다. 그래서 Alt 커맨드 S 누른 다음에 Generate Hash Code and Equals. 근데 패스워드는 비교를 안 하고 유저 아이디, 이름, 이메일이 같은 때 두 개의 인스턴스는 같은 걸로 보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이 해당 메서드에서 커맨드 F11 누르면 네,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통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유저 DAO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sleep.sql에 테이블 데이터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잘 추가됐는지 셀렉트 문을 추가를 해서 확인하는 작업과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과정까지 완료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앞에서 추가한 유저 DAO를 유저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해서 정말 실제로 사용자 회원가입한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도록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